안녕하세요. 변한인의 변교원장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질환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증상이 다양하여 언어 능력, 운동 능력, 사회성, 인지 능력 등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발달 장애로 자폐 스펙트럼 질환이라는 장애라 일컫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한 종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DSM-4라는 설문조사나 ADIR, ADOS, CAS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폐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도 힘들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기도 힘듭니다. 마치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중국어 시험을 보게 한다면 점수가 뻔하게 나오는 것처럼 아이의 특성이나 장점을 모두 무시한 채 평가 도구에만 의존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진단 결과에 대한 오해를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 도구에만 의존하는 검사뿐 아니라 신체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뇌질환이 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으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의 염증은 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근이 떨어져 나타나는 질환은 장 검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 장 검사 방법에는 AK 검사와 GME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GMA 검사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GMA 검사란 소량의 분변으로 유전자를 분석하여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균, 유해균, 비만균 등의 비율을 확인하여 장 속 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 모 연구기관에서 장과 스펙트럼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분변을 통해 GMA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적은 숫자의 검사 결과였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질환 아이들의 장내 세균 비율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현저히 적었으며 균수도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폐는 장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검사 전에 아이의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였다면 이 검사 결과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복용한 상태에서 바로 장내 세균총 검사를 할 경우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은 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의 정확한 검사 값을 얻기 위해서는 분변을 채취하는 시점에서 약 2주간 유산균을 끊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검사를 했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비염이나 아토피 등의 증상이 있어서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장내 세균총 검사를 하게 되었다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심하게는 0대 100이 나올 수 있으며 균수도 정상인의 1000분의 1 정도로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 검사 시에는 2주간 유산균과 양약을 모두 끊고 분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검사 중 또 다른 검사인 AK 검사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와 체질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을 대상으로 AK 검사도 해보았는데 체질은 다양했으나 90% 이상의 환자들이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키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뼈가 튼튼해지라고 먹었던 우유와 간식으로 줬던 밀가루 음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공격하여 뇌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제인, 글루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유 밀가루를 먹게 되면 카제인과 글루텐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소장벽에 있는 육모를 느슨하게 하여 장누수를 발생시키는데 발생학적으로 뇌와 장과 피부는 모두 외부에서 분해되는 것이라서 장누수가 발생하면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겨 아토피 질환이 생기기 쉽고
뇌를 보호하는 비비비라는 막이 쉽게 뚫리기 때문에 뇌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나누어지는데 뇌 전체 염증이 생기면 발달장애나 스펙트럼 질환, 전두엽염증이 생기게 되면 ADHD, 기저계염증이 생기게 되면 틱이나 뚜렛 증후군, 자율신경계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니 언제나 장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자폐 스펙트럼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앞서 말한 장내 세균총 검사를 통하여 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